나치의 감옥을 탈출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1951년 작품을 시작합니다. 나치의 인종주의가 기성을 부리던 2차 세계대전 전 유태인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 생존을 위한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도 하이데거와 불륜까지 해가며 독일 철학계를 기울거렸고, 나치의 방해로 교수 자격 취득이 불가하자 나치의 협조적인 하이데거를 비난하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사상의 권위자 카를 야스퍼스로 말을 바꾸었답니다. 결국 53세의 나이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최초의 여성 전임 교수가 되는 진념을 보입니다. 이 책을 접하면 우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일치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는 남한과 북한이 떠오릅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사소한 사랑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자유와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성을 말살합니다. 전체주의 가면 아래 피비린내의 학살 광풍이 몰아치던 1980년대 한국에서 학살귀에서 전두환의 광란 속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학살자 전두환의 주의를 맴돌던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의 궤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살인마 전두환처럼 반란에 의해서 권력을 강탈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독재는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런 다음 법과 관료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강화합니다. 마치 한나 아렌트가 살펴본 바처럼 1930년대 출현한 우익 히틀러와 좌익 스탈린의 전체주의는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하며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통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의 본질인 자유와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성을 말살하고 전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 아렌트의 생애와 그녀의 출세작 전체주의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생전 당시보다 사망 이후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20세기와 21세기 정치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정치 이론가입니다. 종종 정치 철학자로 평가되지만 아렌트 자신은 항상 철학은 단독자인 인간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호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대신에 자신을 정치 이론가로 묘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업적이 한 인간이 아닌 인류가 지구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 당시 독립국이었던 지금은 하노버 일부인 린덴에서 세속적 반시온주의의 유태인 집안에서 문안동료 외동딸 요한나 아렌트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인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폴 아렌트의 매독 치료 때문에 그가 존경한 선구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인 퀘니히스베르크로 이사했습니다. 아렌트는 영특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기도 전 4세 이전에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4년 뒤 한나 아렌트가 7살 되던 해에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추장자로 사회민주당 당원이었던 어머니 마샤 콘 아렌트는 그로부터 7년 후에 재혼했습니다. 아렌트가 어렸을 때 집에서조차 유태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길거리에서 다른 아이들한테서 유태인이라는 조롱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은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항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신념에 의해 강화되어 만약 선생님이 반유태 발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라고 어머니는 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1922년 15세의 나이로
자신을 모욕한 교사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한 혐의로 루이스 중등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이라는 존재, 즉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늘 타자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사회민주당 가족 친구들이 있는 베를린으로 보냈습니다. 아렌트는 조숙했습니다. 16세에 이르러선 칸트의 순수 이상 비판, 이상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리고 야스퍼스의 세계관의 심리학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학생 기숙사에 살며 2학기 동안 베를린 대학교의 라틴어와 그리스어 과정을 전강했습니다. 그녀는 어니스트 그루마기 마틴 하이데크 밑에서 공부했던 마르부르크 대학의 입학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아렌트는 1924년부터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사회의 왕국의 수문왕이라며 흠모하던 마틴 하이데크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17살의 아렌트는 아내와 2 아들이 있는 35살의 하이데크와 21살에까지 길고 산발적인 애정관계에 있었는데 이후 나치에 적극 협력하던 하이데거에게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어 하이데거를 떠나 프라이부르크의 후서를 거쳐 1926년 하이데거의 추천을 받아 하이델베르크에 있던 카를 야스퍼스로 옮겨갑니다. 20년 뒤에 하이데거는 한나 아렌트에게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활동의 영감이었으며 열정적 사회의 자극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를 야스퍼스의 지도를 받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입각한 사랑의 개념에 대한 박사 논문을 22살의 약관의 나이에 썼습니다. 이 논문은 192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해 한나 아렌트는 언론인이자 철학자인 권터 슈테르넥과 결혼했지만 곧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반유태주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에 아렌트는 반유태주의에 대한 불법 연구를 수행한 혐의로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8일간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의 교수 자격 시험인 하빌리타치온 취득을 금지당했으며 따라서 독일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야밤에 오래 산맥을 넘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로 탈출하여 기차를 타고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쳐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문학평론가이며 마르크스 신비주의자인 발터 베냐민과 레이몬드 아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1934년에 프랑스에서 그녀는 유사 이알리나를 위해 일하면서 유태인 어린이들이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렌트는 1937년에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비록 독일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독일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자랑스럽게 독일 국적을 버렸습니다. 그의 슈테른과 이혼한 후 1940년 1월 16일 아렌트는 독일 시인이자 공산주의 철학자인 하이니히 울리허와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한 뒤 1940년 5월 5일 독일이 프랑스 일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유태인이 수용소에 강제 이송되게 되자 아렌트는 프랑스에 의해 외국인으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파리 점령 때 가까스로 탈출하여 어머니와 함께 1941년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렌트를 포함하여 2,500명 정도 되는 유대계 망명자에게 불법으로 비자를 발행해준 미국 외교관 하이렘 빙엄 4세의 도움으로 남편과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1941년 5월 22일 그녀는 뉴욕에 정착한 뒤 독일 출신 유대인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주간지 아우프바우이지에 기고 활동을 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국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 무국적 상태였으며 실제로도 독일 출생이지만 독일 국민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렌트는 하이데거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독일 비나치스와 청문회에서 하이데거가 진짜 나치당원이 아니라 살기 위해 위장 나치 활동을 했다고 거짓 증언하여 하이데거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는 평소 하이데거를 깊이 존경하던 공산주의자인 남편 하이니 블루허의 부탁과 권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일 그녀가 하이데거와 대학 시절부터 불륜관계였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그가 나치에 협조하였다는 과오가 있었을지라도 하이데거의 사상과 철학이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그녀가 증언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950년에 그녀는 미국 귀화 시민이 되었으며 1951년 나치즘과 스탈리니즘을 분석한 전체주의의 기원이 출판되면서 사상가이자 작가로서의 그녀의 명성이 확립되었고 일련의 작품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명성으로 시카고대, 버클리대, 브루클린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1959년에는 프리스턴 대학에서 전임 교수직에 지명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렌트는 1960년엔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겼으며 1963년에서 1967년까지는 시카고대, 그리고 1967년부터는 뉴욕의 망명자들이 주로 강의하던 사회조사대학원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970년 10월 31일에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0년 나치의 대표 전범으로 유명한 아돌포 아이히만이 약 12년간의 도주 끝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잡히자 당시 뉴욕에 거주 중이던 한나 아렌트는 기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아이히만을 관찰하면서 악의 평범성, 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합니다. 수많은 초년, 중년, 노년의 사진이 끼견하는 모습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렌트는 엄청난 골초였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담배를 피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사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담배를 통해 본인 개인의 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지라도 이를 통해 더 풍부한 사유를 한다면 인류에게 이득이라는 헛소리입니다. 아마 독일인 특유의 유머일 겁니다. 이런 아렌트의 이미지는 영화 매트릭스의 캐릭터인 오라클의 컨셉으로 차용되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하이데거와 연인 사이였지만 하이데거의 부인도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데거가 나치당원이었던 이유로 불륜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훗날 하이데거가 노환으로 알아눕게 되자 하이데거의 부인이 직접 한나 아렌트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며 초청하였고 한나 아렌트는 그 초청에 응하여 독일로 날아가 하이데거를 만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정작 임종 직전이던 하이데거보다 본인이 먼저 1975년 12월 4일 69세의 나이로 친구들을 접대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하이데거가 아렌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1951년 전체주의 기원 출간 이후 아렌트가 낸 책으로 1958년 인간의 조건, 1961년 과거와 미래 사이에, 1963년 혁명론,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8년 암흑시대의 인간, 1970년 폭력론, 1972년 공화국의 위기 등이 있으며 사후 1978년 정신의 삶, 1982년 칸트의 정치 철학 강의 등이 출간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름은 동구권의 몰락 이후 서방 세계에서 더욱 빛이 났으며 한국에선 전체주의 군사 독재,
극우 세력의 정권 찬탈 난동에 지성인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그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학문적 평가와는 별도로 아렌트를 가장 유망하게 만들어준 책은 악마의 평범성, The Vanity of Evil이라고 불리는 1963년에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이 책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잠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마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1963년 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히만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Vanity of Evil. 교수행에 처해진 나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서 아이히만의 모습과 진술은 한나 아렌트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감기에 걸려 연신 손수건으로 콧물을 닦으며 저는 다만 이 일에 유태인 담당과가 책임이 없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지시대로 명령을 따라야 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 난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에게서 지극히 평범한 관청 직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는 악마가 아니다. 반유태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사륙적인 체제가 요구한 건 뭐든 열심히 한 사람이 저기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유태인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니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은 기차가 떠나면 자기 일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됐든 관계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치 1980년 전두환의 수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히만의 끔찍한 행동과 평범한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마치 1980년 한국의 살인마 전두환 정권에 종사했던 모든 공무원, 군인, 교사, 직장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 아렌트의 악마의 평범성은 우리는 악을 대체로 초자연적인 어떤 것, 즉 사탄의 체현으로 봤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이런 깊이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는 사유할 능력이 없었다. 그를 20세기 최대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만든 건 그 어떤 어리석음과도 일치하지 않은 사유의 부재였다. 그는 다만 사유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시작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태인이 사는 곳엔 지도자가 있었다. 이 지도층이 거의 예외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이유로 나치에 협력했다. 유태인들에게 이렇다 할 조직이 없고 지도자가 없었다면 혼란과 불행은 있었겠지만 희생자 숫자가 600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게 엄정한 진실이다. 1980년 한국에서도 살인마 전두환 정권의 모든 지도층은 거의 예외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이유로 협력했고 충성했습니다.